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부채 관련 협상이 타결됐지만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다우지수는 265포인트 넘게 급락하며 1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미국의 경기 둔화와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 우려 등 세계 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에 하락했습니다. 어제 2% 이상 하락한 독일과 프랑스 증시가 오늘도 2% 안팎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디폴트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난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제조업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줄이자 불똥이 중소기업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됐던 뉴욕 증시와 어제 우리장 분석해보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코스피가 일단 하락이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었는데 2%나 크게 조정을 받았었죠. 기관 투자자가 14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방향을 바꿨고요. 또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선물시장에서 대량 매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만 시총이 거의 무려 21조 원이나 날아갔다고 하던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팔았던 종목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참 어제 하루 동안에 51포인트나 빠지는 엄청난 그 장세가 좀 연출이 됐었습니다. 참 8월 들어와서 첫날은 급등을 하고 둘째 날은 급락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8월 한 달 동안을 조금은 좀 힘든 장세가 좀 기대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좀 예상이 되는 그런 한 달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어제 좀 보면은요, 사실 자동차주들 업종이 가장 크게 많이 밀렸죠.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항상 많이 빠져가지고 저가에 어떤 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가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건 어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가운데서도 외국인은 현대차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백화점, 호남석유, 대한항공, 현대글로비스 같은 종목들을 일단은 매수를 했는데요. 자, 이제 대충 보면은 현대차, 대한항공,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많이 밀린 종목인데 일단 매수를 했고, 현대백화점 그리고 호남석유, 특히나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전고점을 확실하게 넘긴 다음에 그런 이후에 또 다시 밀렸다라는 흐름들에서 일단은 종목별로 또 이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것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관의 매수 종목도 보겠는데요. 롯데 쇼핑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 포스코를 매수를 했는데요. 어쨌건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IT에 대해서 일단 기관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도 좀 눈여겨볼 점인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매도한 종목들도 봐야겠죠. 자, 매도한 종목들을 보니까 역시 이 자동차 업종이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외국인은 기아차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삼성중공업,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이런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자동차와 조선 일단 이쪽으로 좀 집중되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자, 기관도 현대차, 현대모비스를 가장 많이 매도를 하면서 역시 기관이 매수하고 매도한 종목들이 급등락이 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KB금융도 어제 많이 밀렸습니다. 기관이 많이 매도를 했고요. 대한항공 그리고 LG 같은 종목들도 일단은 매도를 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이제 간밤에도 상당히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만 8일째 지금 하락 마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유럽 증시 역시 지금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건 전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장중 이 코스피 시장이 이제 출발부터가 이제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죠. 오늘도 좀 그런 흐름들이 연출될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좀 경기 둔화 우려감이 확대되면서 장중에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는 부분들이었었고요. 장중에 또 중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잠깐 또 언급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이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하락 마감하는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외국인이 또 바로
이런 가운데 현물과 선물에서 동시 매도로 나섰고요. 자, 기관도 14일 만에 팔자로 나서면서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게 악화되는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은 업종별로 보면은 비금속 그리고 섬유 유통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자동차 그리고 운수창고, 기계, 건설, 증권, 화학 등 이 대형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특히 하락세가 컸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죠. 540선이 힘없이 붕괴가 됐는데 시총 상위주들이 일제히 하락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샀던 종목들 봐주시고요. 특징 좀 짚어주십시오. 자, 일단 코스닥 시장도 어쩔 수 없이 좀 큰 폭으로 밀리는 흐름이었는데요. 예. 그런 와중에도 일단은 또 기관은 아직까지도 매수를 하는 형태를 좀 보여줬었습니다. 자, 외국인부터 매수하는 종목 살펴보면은요, 덕산 하이메탈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올라온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아가방 컴퍼니를 어제 외국인이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는데요. 사실 보면은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매수하는 형태를 거의 별로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비슷한 이 테마에서요. 근데 아가방 컴퍼니는 종종 이렇게 한 번씩 매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SM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SFA, 태용과 같은 종목들이 외국인이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이 매수한 종목을 보겠는데요. 어제 우리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강조를 하고 있는 종목이었죠. 하나투어가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하면서 어제 한 11% 정도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울반도체, 그리고 모두투어, 그리고 LOT 백큐움도 한 11%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죠. 그리고 메가스터디를 매수를 하면서 일단 기관의 매수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또 흐름을 코스닥 증시에서도 나타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이 한 300억 가량의 매도를 했고요. 반면에 기관은 210억 가량의 매수를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서 유지를 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이 업종별로 보면은 의료정밀 그리고 운송, 통신, 방송 업종에서는 상승을 보였고요. 반면에 IT, 자동차, 섬유, 금속, 유통, 건설 업종에서는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시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이 홈쇼핑 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홈쇼핑사의 케이블 방송 매출 성장률이 올 1분기에만 평균 한 20% 정도 달하는 등 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소식에 일단 홈쇼핑 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아이마켓 코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MRO 이 주들이,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나타내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소모성 자재 구매 대응 사업을 철수를 밝히면서요, 다른 중소 MRR 업체들이 수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엔씨 그리고 이상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이크레더블 같은 종목도 장중에 또 9,000원을 넘어서는 그런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노인복지 관련주들도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요. 서울시가 2016년까지 노인복지 시설 수요를 100% 충족시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바이오 스페이스 그리고 솔고 바이오, 휴비츠, 메타 바이오메드, 세운메디칼, 메디포스트 등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인 하나투어가 11%가 넘는 급등을 보였는데요. 하반기 실적 급증이 예상이 되고요. 성수기인 3분기 수요를 회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상품 많이 아시죠? 여행하실 때 이 패키지 상품가가 전년 대비해가지고 한 9%가 10% 가까운 상승을 했답니다. 이제 이런 소식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여행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는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JNK 히터가 또 5%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흐름이 상당히 많이 좋았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한 6%대의 이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히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산업용 열 가열로 이를 설계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열 가열로 설계 업체가 12개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국내에는 유일한 회사다 보니까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이 중동 지역에서 화공 플랜트 시장의 점유율이 확대되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강세, 그러니까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대성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수능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 수능 시험을 100일 앞두고 대학 입시 관련 교육주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이 디지털 대성 같은 종목이 이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이슈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미국의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난 데다가 또 연일 경기 하강을 시사하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에서는 소비 관련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미국이 2%대 또 유럽도 독일과 프랑스 증시가 이틀째 2% 안팎의 큰 조정을 받았는데요. 유럽 쪽부터 보겠습니다. 전혀 우리나라 증시가 큰 폭으로 급락을 했는데 그의 영향이라고 좀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유럽 증시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개장 이후에 낙폭이 계속해서 확대가 됐습니다. 전일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지표 그리고 이전에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좀 안 좋게 발표가 되면서 글로벌 경기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 초반에 좀 악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글로벌 경기 우려감이 조금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됐는데요. 개장 전에 발표된 BNP 파리바의 부진한 실적이 또 마찬가지로 악재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BNP 파리바 같은 경우에 2분기 순이익이 21억 3천만 유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인 22억 3천만 유로를 하회를 하면서 시장에 조금은 충격을 주었고요. 그래서 이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그리스 국채를 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상각 처리가 되면서 조금 그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38%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의 조금 그 부진한 실적이 은행업종 전체로 악재가 됐고 그리고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원인으로 좀 작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락 출발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그 장 중반까지는 조금 그 약보합권 0.9% 정도 약보합권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약세를 보이더라도 좀 견고한 모습을 보이던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장 후반에 또 급락세가 나오면서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2% 넘게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틀 연속 6% 이상 빠지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인을 한번 살펴보니까 어떤 그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에 대한 채무 위기가 다시 한번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우려감이 다시 한번 발생한 것이 조금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악재가 되고 그리고 미국의 그 6월 개인 소비도 안 좋게 발표된 부분이 악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봤을 때 원자재, 소비재 그리고 금융주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유럽 3대 증시는 조금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대적으로 영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국채가 조금 무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독일과 프랑스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를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채무기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날 6.18%로 뛰었던 스페인 국채 10년물 스프레드는 6.326%까지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국채도 지금 현재 역시 5.988%에서 6.165%로 또 상승을 했고요. 유럽 각국 국채 스프레드는 독일 국채와의 수익률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날의 원리금을 보장할 신용도가 낮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그만큼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프레드가 확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신용 경색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20일 유로존 정상회의가 그리스 2차 구제금융에 합의한 이후에 잠잠했던 우려감이 이번 주 들어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유로존의 그리스 지원 약속을 결국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이 1일부터 돌기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두 나라의 채무위기 해소 능력에 대한 시장 의구심이 다시 한번 불을 붙기 시작했습니다. 악성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면서 스프레드가 더욱 확대가 되고 있고요. 양국의 현재 비상이 걸렸습니다. 스페인 총리의 대변인은 총리가 오늘 떠나려던 휴가를 미루고 재무장관과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요. 재무부 관리들은 유럽의 기관 및 정부들과 접촉 중이며 총리가 휴가를 언제 떠나게 될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경제장관 같은 경우에도 금융안정위원회를 긴급 소집을 하고 대책 마련이 지금 현재 시급한 것으로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제가 일단락이 되면서 유럽 문제는 조금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은 다시 한번 스페인과 이탈리아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유로존 채무위기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독일과 프랑스의 현재 지금 악재가 되고 있고요. 업종별로 봤을 땐 그 금융주에 상당한 현재 악재가 되면서 시장을 약세를 보이는 원인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잠잠했던 유로존 위기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미국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말씀 좀 드려본다면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장 전에 발표된 미국의 6월 개인 소비가 21개월 만에 하락으로 감소로 전환이 된 것이 악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채무협상 합의안이 상원 표결을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국가 신용 등급 강등 우려감도 여전히 부담이 됐었고요. 그리고 소비 부진으로 인해 WD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비관론이 확대가 되면서 장 후반으로 가면서 낙폭이 확대가 되면서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265포인트 정도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소비 부진이란 WD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투심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고 시장의 비관론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떤 확실한 것보다는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시장에 악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불안 심리가 시장의 가장 큰 악재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그런 유로존 재정 위기가 다시 한번 불거진 부분도 미국 같은 경우에 조금 악재가 추가적으로 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개인 소비에 대한 지표를 한번 보면서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6월 개인 소비 같은 경우 0.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예상치인 0.1% 증가를 하회를 했고요. 개인 소득은 0.1% 증가했고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하지만 임금과 급여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경제에 대한 고민이 커지면서 저축률은 전월 5%에서 5.4% 상승을 했고요. 작년 9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축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자리 부족 그리고 인플레 압박이 가중이 되면서 개인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 미국의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부분을 감안할 때 개인 소비가 감소했다는 부분은 경제 회복이 상당 기간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난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전 제조업 지표도 안 좋고 현재 어제 발표된 제조업 지표도 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발표된 개인 소비도 안 좋게 발표가 되면서 미국 경제는 소프트 패치가 아니라 WD로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시장 현재 지금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제조업도 그렇고요, 개인 소비도 그렇고 어느 쪽에 기댈 곳이 없다는 부분이 상당히 불확실성을 앞으로도 확대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후에 나올 가능성도 조금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긍정적인 소식도 하나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장 마감하고 난 뒤에 미국의 상원에서 채무 한도 증액하고 적자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찬성 74표 그리고 반대 26표로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법안 같은 경우에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하면서 이제부터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채무 한도 같은 경우 내년 초까지 3단계에 걸쳐서 2조 4천억 원 달러로 상향 조정이 되고요. 그리고 채무 한도는 즉각 4천억 달러 정도 상향 조정되고 동시에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약 9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감축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위기는 지금 현재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채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성장이 조금 이루어져야 조금 시장이 안정감을 찾으면서 우상향하지 않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외 변수가 너무나 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것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국내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 전략 짤 일만이 남았는데요. 지금 시각이 8시 17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각 증권사는 어떤 투자 포인트들을 짚고 있을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봅니다. 오늘은 신영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신영증권은 미국이 최근 디폴트 위기를 겪은 이후 기존의 성장형 정책에서 안정형 정책을 취할 전망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의 GDP 항목 모두 모멘텀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에 반해 중국은 현재 미국에 비해 국채 부담이 현저히 낮고 경기 지표 역시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서 모멘텀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으로는 저평가 매력에 주목하며 중국 관련주인 정유와 자동차, 기계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미국의 경기에 대한 불투명성은 크지만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매도에 동참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향후 장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업종별로는 역시 중국 소비 관련주, 내수주, 기계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현재 코스피 지수가 2110에서 2170포인트 내의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급등락 장세에서는 외국인 비차익 순매도 전환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반등 시에는 박스권 회귀에 무게 중심을 둔 매수 전략을, 또 하락 시에는 박스권 이탈을 확인하는 매도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동부증권은 잘못된 오해로 인해 자동차 업종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완성차는 달라진 위상에 의해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할 것이며, 또 일본 지진 이후에 부품 공용화는 부품사 대형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현 자동차 업종의 조정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이용해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각 증권사들의 의견 보니까 중국 관련 내수 소비주를 봐야 한다, 어제 급락했던 자동차주를 저가에 매수해야 한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 한양증권은 어떤 투자 의견 제시할지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투자 의견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예상대로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데드라인에 임박해 합의에 성공을 했고, 절충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오늘 상원 표결까지 통과되면서 오바마의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관련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됐는데요. 난항을 겪었던 시간만큼이나 협상 결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잡음을 일으킬 여지가 크고, 국제 신평사들의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지만 5월달 부채 문제가 불거진 이후 디폴트라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다라는 점에서 이런 합의는 불확실성 완화에 분명 일조할 것입니다. 다만 부채 한도 이슈의 정점 통과만으로 추세 상승을 이끌어가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시장의 관심이 곧바로 비우호적인 펀더멘털 변수로 이동한 상태에서 경제지표에 대한 실망은 상승에 대한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2100에서 2230포인트 사이에서의 박스권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일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2분기 GDP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제조업 지표 쇼크가 연달아 확인된 것에 기인하는데요. 7월달 ISM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50.9를 기록하면서 기준선인 50에 근접했습니다. 향후 제조업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를 지나치게 경계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번에 제조업 지표 부진을 이끈 기업 활동의 위축에는 유럽 재정 위기야,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과 같은 정치적 이슈들의 부정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완화로 8월 중에는 기업의 투자 확대나 고용 유발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전일 하락은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전일 코스피는 51.04포인트 하락 마감해 3월달 일본 대지진, 5월달 그리스 디폴트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중동 지역의 정정 불안, 일본 대지진, 그리스 재정위기, 미국 부채 한도 진통 등 다양한 리스크와 돌발 악재 출현에도 국내 증시 추세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모습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는 하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부분인데요. 결국 경기 위축 압력이 장기화된다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일시적인 매크로 지표 부진으로 인한 조정은 매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실적 안정성인 측면에서 수출주 대비 메리트가 돋보이는 내수주 컨셉을 유지함과 동시에 지수가 반등할 경우 자동차, IT 등 낙폭 과대주의 회복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변동성을 활용한 트레이딩 접근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한양증권의 의견이었습니다.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시작됩니다. 30포인트 상승 이후에 50포인트 급락. 어제 우리 증시가 50포인트 급락을 맞았습니다. 2120포인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시장에서는 미국의 더블딥에 대한 우려를 점차 더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 2% 넘게 급락하면서
부진한 모습 그대로 보여줬고요. 유럽 증시도 여기에 동조화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역시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21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고요. 자동차 판매 역시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증시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하강 그리고 유럽의 채무 리스크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 증시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투자 전략 잘 세워봐야 되겠죠. 저희와 함께 좋은 전략 꾸려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매매 동향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될지 저희가 그에 대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갑니다. 투자 전략 세워드려야 할 텐데요. 김성윤 대표님. 네. 일단 가장 먼저 궁금한 점이 지금 장에서 어떻게 주식을 좀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이 점일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지난달 이제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 그리고 이제 그 전날부터 그날부터 이제 매수에 가담하자 이제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때는 또 전략이 상당히 잘 맞았죠. 그때 거의 그게 이제 저점이었고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상승 초기에 딱 자리였는데 지금 이제 어저께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까지 추가 하락을 한다라면 그 자리까지 다시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전략을 세워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도 일단은 시작은 좀 하락 출발이 좀 그 불가피해 보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종가상으로 이전에서 2100 한 5포인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지점을 일단은 회복해 놓지 못한다라면 그래도 이제는 리스크 관리 조금씩 다시 하는 저 시점으로 조금은 돌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어쨌건 지금 뭔가가 이 안개를 딱 거치고 났는데요. 그동안 안개가 많이 쌓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채 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안개가 딱 거치고 보니까 이게 무슨 이 스포츠카를 몰고 딱 질주할 이런 고속도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가시밭길이 지금 놓여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예, 유럽 그래서 문제 불거지고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또 미국 뭐 신용 등급도 이제 강등 한 해 만에 얘기가 있고 소프트 패치가 아니라 더블 딥인가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다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여기서 뭐 아주 더 크게 아주 폭락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어쨌건 지금 그런 자리가 어떤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2105포인트 그러니까 2100포인트 자체를 이제 하향하고 이탈된다라면은 시간적으로도 조금은 더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나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차화정에 관련된 기존 주도주들도 사실은 다시 한번 강세를 나타내는 뭐 이제 호남석유 같은 종목들도 신고가를 다시 한번 장중에 내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외국인들이 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의 주도주 위주에 좀 매도를 했고요. 또한 이제 기관 역시 14일 만에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 중에서 그동안의 핵심 주도주였던 자동차주의 어떤 매도세가 상당히 컸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이 대형 관련 이 자동차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의 매도가 지속된다라면 시장은 가지 못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이어져 왔던 중소형주의 어떤 강세 흐름들이 조금은 더 이어지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지금 중형주들이 어저께로 인해서 차트들이 좀 망가진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아주 작은 이제 소형주 정도들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코스피도 코스닥도 둘 다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의외로 조금은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또 주도주가 나타나기 위해서 혹은 그다음에 낙폭 과대한 종목들에 대한 또 기술적 반등을 노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2105포인트 정도가 장 마감까지 회복되지 못한다라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조금은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항상 그래요.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한 번씩 드리긴 합니다만은 항상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개인 투자자지 않습니까? 그죠? 기관 투자자나 이런 메이저가 아니다 보니까 자금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수보다는 항상 종목의 이 대응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이 어느 때보다도 마찬가지로 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갖고 계시는 종목들이 우량주이거나 혹은 중소형주이거나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이 손절가와
또 그다음에 일부 또 종목의 어떤 수익이 많이 나온 종목이라면 또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들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종목별로 각각의 전략들을 좀 세우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많이 좀 밀렸죠. 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차트를 크게 깨버리는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바로 반등하기보다는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등한다 하더라도 어떤 이것이 다시 상승 추세로 가기보다는 살짝의 어떤 반등 이후에 재차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을 좀 염두를 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금이 팔 때인지 살 때인지부터 봐주세요. 지금은 팔 때 살 때 아주 제가 보기엔 좀 지켜볼 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그 추격 매도에 좀 동참하시기보다는 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시장이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감내를 좀 인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예. 신규 매수 접근자들은 지금 조금 접근하신 것보다는 조금만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은 김성년 대표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화면을 보면서 조금 객관적인 얘기들을 좀 말씀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선물 차트하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보고 싶은데 선물 차트 같은 경우는 전일 같은 경우에 121선을 이탈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아래쪽을 보시면은 초록색이 그 거래량이고요. 그리고 그 밑쪽이 미결제인데 어제 시장이 크게 밀리면서 미결제와 거래량이 같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결제 말 그대로 결제되지 않은 포지션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을 할 때 증가를 했다는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결제가 증가를 했다는 부분은 그만큼 하락 포지션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지션 정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쪽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선물 차트 같은 경우에 121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에 지수 같은 경우 아직 200선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선물 말 그대로 선행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도 마찬가지로 121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화면에 조금 전에 보셨듯이 121선이 있는 2090포인트까지 추가 하락이 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린다면 코스피 200 차트도 마찬가지로 현재 121선까지 접근해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200 그리고 선물 차트가 121선까지 이탈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도 201선까지 이탈할 가능성이 121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오늘 쪽에서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121선이 있는 2090포인트까지 일단 열어두시는 게 맞다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기 때문에 이 화면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관망할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 TED 스프레드라는 그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최근에 보면은 TED 스프레드가 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TED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냐면 국제 자본시장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다가 최근에 와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제 자본시장 위험도가 현재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CDS와 마찬가지로 TED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첨가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TED 스프레드가 뭐냐면 미국 국제 3개월물과 그리고 런던에서 은행 간의 단기로 자금을 주고받을 때 쓰는 금리 리보와 미국 국채 3개월물의 금리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리보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 시장에서 돈을 조달하는 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이 지금 현재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안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은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시장 접근보다는 현재 관망을 하면서 대변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도 단기에 종목에 대해서 좀 접근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세 그리고 수급이 괜찮은 종목들을 좀 말 그대로 단기에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스윙보다는 말 그대로 단타, 단기 매매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조금 수익이 확보가 된다면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을 조금 말씀드린다면 스카이라이프, 웅진케미칼, 하나금융지주, 대상 그리고 한전 KPS를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웅진케미칼, 대상, 하나금융지주, 한전 KPS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가 현재 유효한 종목이라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기금이라든지 투신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하셔가지고 참고를 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는 오늘의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김성현 대표께서는 월요일장에 이번 주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을 정리하셨는데 그 중에 한 종목 들고 나오셨어요? 네. 예. 자, 오늘 말씀드린 종목도 태양광 관련주인데 웅진에너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이제 태양광 시장 자체가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이랄지 이 태양전지 모듈 가격 하락이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효율이 상당히 좋은 이런 쪽으로 좀 경쟁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웅진에너지 쪽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N타입 인공미 웨이퍼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9월에 제2공장이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좋은 흐름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자, 바로 차트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이 태양광 관련주들이 사실 신속솔라 에너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바닥을 다지고 나서요. 그런 이후에 62동 평균선을 돌파해놨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제 시장의 악화 상황이 좀 안 좋아진다라면 충분히 61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신성솔라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종목을 비슷하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동시호가 상황에서 15,000원까지 지금 9% 급등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동시호가 상황이니까요. 자, 그래서 매수가는 13,500원 정도 부근에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목표가는 지금 동시호가에 나오고 있는 15,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요, 짧게 제시를 해드려서 13,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쪽으로 해보시고, 오늘 뭐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조금씩 사 모아 가시는 전략은 유효하겠습니다. 예, 웅진에너지 김성남 대표님 관심 종목이었고요.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단기 종목 듣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코위버라는 종목입니다. 코위버요? 예. 예. 어떤 회사냐면 기간 전송망에 사용되는 고용량 전송 장비의 광통신 분야 관련 개발 그리고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납품처를 한번 살펴보니까 KT, LG U+, SK, CNC 이런 기간 국내 메이저 통신업자들의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그 이후에 조금 이런 기간 통신 사업자들한테 어떤 수주가 증가하게 된다면 좀 괜찮아질 어떤 실적 부분도 괜찮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예. 다음은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간다면 코이버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긴 하락 추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그런 추세를 현재 돌려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3% 정도 상승했었는데 좀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1830원에서 1880원으로 설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970원, 이 5일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790원? 1790원입니다. 예. 조금 짧게 잡았어요.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짧게 잡았습니다. 손절가를. 그래서 1790원에 좀 짧게 잡았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렇지만 매수가 대비 5% 정도 상승 예상되는 1980원 정도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도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전략 잘 짜 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